제3장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고혈당과 저혈당 대처 방법. 고혈당에 대한 대처 방법. 고혈당이 계속 지속된다면 먼저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보다 과식을 하였거나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다른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경우, 혈당을 올리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황에서는 혈당을 자주 재어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240mg/dL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한 운동을 피하고 휴식해야 하며, 고혈당의 원인을 교정하여도 계속 혈당이 높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와 상의한 후 현재 약물 또는 인슐린 치료를 변경해야 합니다. 저혈당에 대한 대처 방법. 저혈당은 당뇨병의 적극적인 혈당 조절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면 별다른 후유증이 남지 않으므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은 저혈당의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저혈당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잡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병의 혈당 조절 원칙을 잘 지켜서 저혈당의 발생 위험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혈당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당을 측정하여 저혈당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70 미만이라면 저혈당이 왔다는 뜻이므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혈당을 가장 먼저 측정하는 이유는 저혈당으로 인한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저혈당으로 인한 증상은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로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저혈당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혈당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저혈당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왜 저혈당이 왔는지 원인을 찾아 앞으로 다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저혈당 응급식품 먹기. 저혈당이 생기면 신속하게 혈당을 정상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순 당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보통 15에서 20g 정도의 단순 당을 먹으면 되는데, 이를 일반 식품에 적용하면 설탕 1숟가락, 꿀 1큰술, 주스 또는 청량음료 4분의 3컵, 요구르트 1개, 사탕 서너 개 정도가 해당하며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먹도록 합니다. 저혈당 응급식품을 먹었다면 잠시 쉬면서 저혈당 증상이 완화되기를 기다립니다. 15분 정도 지난 후에 혈당을 다시 측정해서 계속 70mg/dL 이하라면 다시 한번 1회 분량의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하고, 15분이 지난 후에 혈당을 다시 한번 측정하는데, 만약 혈당이 70mg/dL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병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측정 결과 혈당이 다시 회복되고 증상도 호전되었다면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다시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혼미해질 정도로 심각한 저혈당 증상을 겪었다면 혈당이 정상화되고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격렬한 활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만일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행동장애 등 심각한 증상이 있어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저혈당 응급식품을 빨리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사탕이나 음료수를 먹이려고 시도하면 기도 흡인 등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저혈당 관리. 어쩌다 저혈당을 겪었다고 해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투약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약제로 인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증상이 심각했다면 일시적으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제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중 저혈당이 왔다고 해서 운동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운동량과 시간을 조율하여 저혈당을 예방하면서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심각한 저혈당을 경험했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알리고 심각한 저혈당 증상 등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요청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심한 저혈당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임을 알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적힌 저혈당 인식표를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저혈당 무감지증. 저혈당이 자주 반복적으로 있던 사람은 몸이 저혈당 상태에 적응하면서 혈당이 떨어지더라도 특별한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합니다. 혈당이 약간 떨어졌을 때 증상을 느낀다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지만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적절히 대처도 할 수 없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그로 인해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심각한 위험 상태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혈당을 더 자주 규칙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만일 자가 측정 혈당이 50에서 60mg/dl인데도 식은땀이나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등의 경고 신호가 없다면 저혈당 무감지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